자, 물질과 전자기장 두 번째 중단원,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자성체라고 하는 거 이제 자석에 대해서, 자석은 왜 쇠를 잡아다니지? 어떤 건 자석이 되고 어떤 건 자석이 안 되지? 이제 이런 걸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자성체의 종류를 알고 자성체가 활용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학습 목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자기장과 자기력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자성, 그 다음에 자성체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성체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배우겠지만 강자성체는 자석이 가까이 가면은 완전히 잘 붙어요. 잘 붙는 물질이 있고, 상자성체는 잘 붙지 않아요. 약하게 붙어요. 반자성체는 자석을 갖다 대면 심지어 도망가요. 반대로 자기장을 이렇게 거부해요. 도망가요. 이런 걸 반자성체라고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인제사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이런 걸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아인슈타인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은 꼬마 시절 10살 때 자기 삼촌으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생일 선물이 자석이었어요. 자석을 2개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자석을 가지고 이 물질 저 물질을 이렇게 붙여봤더니 어떤 건 잘 붙어요. 쇠목 같은 건 잘 붙은데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붙어요. 구리는 아예 심지어 도망가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우리 아인슈타인은 10살 시절에 모두 다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이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눈이 있어서 쇠못이 가는지, 구리가 가는지, 알루미늄이 가는지 이렇게 알겠는데, 이 녀석은 눈도 없이, 감각기관도 없이 어떻게 아냐. 쇠못이 올 줄 알고 강하게 붙어야 되고, 구리가 오는 줄 알고 도망가고, 구리는. 어떻게 그걸 알지? 이 녀석들은? 거기에 대해서 10살 꼬마 아인슈타인이 의문을 갖고 그때 당시에 온갖 서적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마 10살짜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천재적인 기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의문을 가지면 집중력, 끈기, 이게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1% 영감과 99%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26살 때 5개의 논문을 썼다. 천재다. 그러는데요. 그게 16년, 20년 동안 혼자 머릿속에서 생각한 걸 정리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0살 시절 아인슈타인이 품었던 그런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고 붙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왜 잘 붙는지, 왜 도망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지? 그러게, 어디 불났나? 저 친구 책 대출 신청을 안 했구만. 아, 헐, 19금 책이다. 어머, 정말이네? 어떡해. 자, 도서관에 있는 도난방기 시스템이죠. 서점이랄지 백화점이랄지 이런 데서 이렇게 물건을 사가면은 저걸 문질러 주면은 이렇게 바코드에 찍거나 그러면은 자성의 성질을 갖게 돼요. 일렬로 정렬을 해서 도난방지 시스템이 울리지 않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가면 이렇게 울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자석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오디뮴이라는 원소로 만든 그 자석이 가장 강력해요.
자,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은 자성이 매우 강하여 자석을 가까운 거리에 두면 빠르게 달라붙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구리, 종이, 유리막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클립이나 알루미늄, 종이는 네오디뮴 자석에 끌려오고 구리 조각, 유리막대는 밀려납니다. 따라서 클립이나 알루미늄, 종이의 자기적 성질하고 구리 조각, 유리막대의 자기적 성질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로 자성을 띠는 물질을 자성체라고 합니다. 자성체. 자, 자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화되었다 하기도 하고 줄여서 자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화는 원자 자석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 이걸 자화되었다, 자기화되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원자 자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네요. 원자 자석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으로 정확하게 잘라봐. 그러면 N극만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N극과 S극으로 다시 만들어줘요. 다시 이것을 잘라. 그러면은 N극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또 N극과 S극이 또 있어. 이걸 계속 잘라 나가면 원자 상태까지 이렇게 자석이 된다라는 거야. 원자 상태까지. 그래서 원자 자석이라고 부른다 이게. 그 원자 자석이 원자 상태도 자석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자 자석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자석에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자석에 붙는 쪽은 자석과 반대의 극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이게 클립을 크게 확대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클립을 크게 확대해 놓으면 원자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구역이라고 있는데, 자기구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원자 자석의 일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자석이. 그걸 자기구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자기구역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가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다. 여기 N극, S극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N극, S극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N극하고 S극, N극하고 S극, 여기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걸 자기구역이라고 그래요. 자기구역.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원자 자석이 정렬되어 있는 걸. 이걸 자기구역이라고 그래요. 이 자기구역이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자석이 딱 오면, 외부 자기장이 오면 한쪽 방향으로 봐요. N극, S극, N극, S극이 전부 이렇게 한쪽으로 정렬하죠. 똑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자기구역이 넓어졌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구역이 넓어졌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기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화되었다 또는 자기화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기구역이 이렇게 몇 개씩만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막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자기구역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자기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외부 자기장과 강자성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은 좀 끌까요? 자, 외부 자기장하고 강자성체의 자기구역을 보면, 자, 이제 한번 그거 클립을 실에 매달고 스탠드에 고정한 다음 네오디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클립의 자석에 끌려옵니다. 그 물질을 이루는 원자는 하나하나가 매우 작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원자 자석이라고 한다. 자, 원자 자석.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자기 구역이 서로 막 오합지졸로 돼 있어요. 자기 구역이.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자기 구역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S와 N극이 서로 막 오합지졸로 무자기하게 모든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전부 벡터로 계산을 해보면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을 띠질 않아요. 그래서 클립과 같은 철은 수많은 원자 자석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자기구역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을 원자 하나하나를 표시한 게 아니라 수백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자기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구역. 자, 이랬다가 외부 자기장이 이제 오면, 외부에서 자기장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구역이 한쪽 방향으로 쫙 정렬을 한다. 이걸 우리가 자기화되었다라고 부릅니다. 자,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이렇게 자기 구역이 오합지졸로 N극, S극이 아무렇게나 가리키고 있다가 이제는 한쪽 방향으로 쫙 N극은 아래쪽으로, S극은 위쪽으로 쫙 정렬하죠. 그래서 자기 구역이 넓어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클립과 같은 철은 자기화되면 작은 자기 구역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같은 방향을 갖는 자기 구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질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석에 잘 달라붙는 성질, 안 달라붙는 성질 이런 것을 자기와 정도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강자성이란 건 뭐냐? 이제 금방 클립처럼 자기 구역이 넓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자석에 잘 달라붙는 물질의 성질이에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원자 자석들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 이런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구역을.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클립 봤죠. 그런데 이게 제각각 다른 방향을 자기 구역에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로예요. 자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석이 없었어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원자 하나하나는 자석이었는데 그런데 외부에서 자기장이 오면은 물질 속의 자기 구역이 넓어져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배열해요. 그래서 자기화된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자기화된다. 이걸 강자성체라고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했어요. 그래도 자기장이 계속 남아있어요. 정렬한 채로. 그것을 우리는 잔류자기라고 불러요. 잔류자기라고도 해요. 잔류자기. 자기장이 잔류해 있다. 남아있다, 아직도. 자,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 효과가 오래 유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이용하면 되냐 하면은, 자기장이 오래도 남아있는 것,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MP4 파일로 막 녹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MP3가 녹음이 되고, 자, 여러분들 테이프를 보면, 녹음 테이프. 자, 이전 세대는 녹음 테이프.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녹음 테이프에 여기 음악을 녹음해 갖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 녹음 테이프를 안 본 사람 한번 보세요. 녹음 테이프도 있고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위에다가 비닐에다가 뭘 입혀놨어요? 철가루를 입혀놨어요. 철가루를. 여러분들 수성 사인펜 있잖아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그거 철가루예요. 잉크에 철 성분이 녹아 있어요. 철 이온이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비닐에다가 이렇게 철을 코팅해 놓은 거예요. 코팅. 철을 약하게 입혀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자석이 N극이 오면 여기에 S극이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S극이. 여기 S극이 오면 여기에 N극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자화돼 가지고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헤드라고 그러는데 녹음기 헤드에서 N극 S극이 막 바뀌어요. 이렇게 N극 S극이 바뀌면 이 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자화된 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테이프가 이제 이렇게 녹화된 채로 자화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녹음기 헤드 위를 지나가면 헤드 밑을 지나가면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요. 여기 녹음기 헤드에서 이것과 반대의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서 그게 스피커로 가면은 음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녹음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는 철을 이온화시켜서 이렇게 자화시켜 놓은 거예요. 코팅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음악을 녹음하거나 비디오를 녹화하거나 할 때 그게 N극, S극이 이렇게 자화되는 거다. 그게 남아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음 테이프 위에다가 강한 자석을 갖다 이렇게 착 한번 해버리면은 다 지워져 버려요. 이상하게 화면이 안 나오고요. 녹음 테이프가 지워져 가지고 음악이 배려버려요. 자, 이게 강자성체예요.
그래서 철이나 니켈, 코발트를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원자들이 수백 개가 N극과 S극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게 지금 자기 구역이에요. N극과 S극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 N극과 S극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자기 구역이에요. 이렇게. 자기 구역.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S하고 N, S하고 N, 요거에 자기 구역이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부 자기 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좀 좁죠.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자기 구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 구역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요놈들하고 요 두 녀석 이렇게 자기 구역을 형성하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모두 일률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쫙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구역이 넓어진 거예요. 자기 구역이 넓어진 거예요. 이렇게 좁은 방향이 넓어진 거예요.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기장이 정렬한 채로 남아 있어요. 이걸 잔류작이라고 그랬죠. 자화되었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강자성체고, 그러면 상자성체는 뭐냐? 자석에 어느 정도 붙지만 그 정도가 매우 약해요. 매우 약한 물질의 성질. 자,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자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자기 구역이 없어요. 자기 구역 자체가. 다 여기는 오합지졸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일부가 자기 구역이 있었는데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원자 자석들이 부분적으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된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붙질 않았다는 거야. 원자 자석들이 부분적으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가 되니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의 효과가 바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건 녹음 테이프를 못 만들죠. 비디오 테이프 못 만들죠. 잔류자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종이나 알루미늄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구역이 이렇게 없어요. 자기 구역 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이 이 밖으로 나오질 않죠. 0이에요. 자,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은 외부 자기장과 일부분만 이렇게 정렬을 해요. 약하게 자화돼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보니까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상자성체라고 부른다. 상자성체. 자, 문제는 이제 반자성체. 이것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은 자석을 밀어내요. 그래서 자석에 의해서 밀리는 물질의 성질이에요. 반자성체라고 불러. 자,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자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 이것은 원자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원자는 이렇게 하나 방에 처음에는 이렇게 전자가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한 개씩 들어가죠. 한 개씩.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반대로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게 들어오죠. 이걸 스핀이라고 그러는데요. 스핀 양자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짝수인 경우는 항상 이렇게 스핀이 제로가 되죠. 자, 그러면은 자기장의 성질을 원자가 어떻게 해서 나타내냐면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홀수일 때는 이런 자기장이 남아 있어요. 스핀에 의해서. 그래서 전자가 공전을 해도 자기장이 남아 있고 전자가 자전을 해도 자기장이 생겨요. 자, 그래서 원자들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자성은 이렇게 짝수계일 때는 자기장의 성질이 없어요. 완전히 원자 자체가 자성을 띠질 않아요. 자, 그랬다가 외부에서 자기장이 오면은요, 반발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하면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돼요.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버려요. 나 자기장 오는 거 싫어. 이렇게.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 효과가 바로 사라져요. 원상태로 회복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게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이 나와 있는 거 모르겠네요. 학습지에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구리나 유리, 플라스틱, 금, 수소, 물 이런 것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자기구역 자체가 없어요. 원자가 전부 자기장의 성질을 나타내질 않아요. 여기는 짝수계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반발해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이쪽이 N극이거든요.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N극인데 반대로 여기가 반대쪽이 여기가 N극이 됐잖아요. 반대쪽이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죠. 반자성체. 자, 그럼 다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에 대해서 또 한번 보충 설명을 하면, 자, 자성이란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로 자성을 지닌 물질을 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물질은 자기와 정도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구분이 된다. 자, 강자성체는 자석에 잘 달라붙는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하며 철, 니켈, 코발트 등이 있습니다. 자,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자기구역이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진 자기구역이 있어요. 자,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이 자기구역 전체가 다 한쪽 방향으로 쫙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요. 자, 그 다음,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자기구역이 좁고 자기구역마다 원자 자석의 방향이 무질서하며 자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 이건 다 똑같아요. 상자성하고. 상자성은 자기구역이 아예 없어요. 완전히 다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물질 속의 자기구역이 넓어지면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강하게 자기화돼요. 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잔류 자기장이 있다. 남아있다,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가 오래 유지된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 세대 전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음악 듣고 비디오 보고 했던 것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MP3, MP4로 음악을 저장해 가지고 다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자성체를 보면 상자성이란 자석에 어느 정도 달라붙지만 그 정도가 매우 약한 물체를 상자성체라고 하며 종이, 알루미늄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이렇게 자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아주 무질서하게 모든 방향으로 벡터가 제로가 돼버려요. N극이 제각각 가리키고 있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원자 자석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약하게 자기화돼. 전체적으로 정렬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상자성체라고 하겠죠. 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반자성체. 자, 반자성체는 자석에 의해서 밀리는 물체를 반자성체라고 하며 구리, 유리, 플라스틱, 금, 수소, 물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원자들 자체가 원자 자석이 없어요. 자, 물질대의 원자 자석들에 의한 총 자기장이 0이 되어서 자성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외부에서 자기장이 오면 자기장이 침투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장이 침투해 오면은 자, 침략을 어떻게 해요? 막아내야죠. 그것이 반자성체예요. 그래서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정렬해요. 반대로 정렬해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버리면 원래 상태로 제로, 원자 자석 자체가 제로예요.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자성체는 물, 탄소, 이런 것 등이 반자성체예요. 반자성체가. 자, 그래서 구리, 유리, 플라스틱, 금, 수소, 물 이런 것 등인데 초전도체가 반자성체예요.
초전도체라고 이제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여줄 건데 반자성을 떼요. 그것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마이스너 효과.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소개가 돼 있어요. 125쪽에 소개가 돼 있어요. 마이스너 효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걸 읽어보고요.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과서 121쪽에 보면은 과학 이야기 해가지고 퀴리 온도가 있어요. 퀴리 온도. 여러분들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잘 봐주세요. 연철 끝을 붙입니다. 한 장, 두 장, 마지막에 작은 연철을 붙입니다. 무엇을 하는 걸까요? 자, 지금 자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붙어 있죠. 네. 뭔가 소리가 났습니다. 네, 번호로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철에 열을 가하니 점점 온도가 올라가 새빨갛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온도가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자화되어 있었던 철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져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온도를 큐리 온도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23쪽에 보면은 자성체의 이용해가지고 해보기가 있어요. 자성체를 이용하는 예 조사하기 해가지고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우리 생활 속에 자성체를 이용하는 거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제철소나 조선소, 철공소, 고철공장 등 제철품을 취급하는 공장에는 대형 전자석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자석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기에 있는 것은 철봉의 에나멜 선을 수백 회 감은 것입니다. 감기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한 줄의 에나멜 선을 같은 방향으로 감은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에나멜을 뽑아내어 전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못을 가까이 해보니 네, 붙었습니다. 전지와의 접속을 끊으니 못이 떨어졌습니다. 전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석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연결해 보니 붙었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만 자석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철봉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철봉에는 못이 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띄고 있지 않는 철봉입니다. 여기에 에나멜 선을 감아 같게 만들어 봅시다. 에나멜 선을 같은 방향으로 감습니다. 감긴 에나멜 선의 수는 적은 것 같지만 조금 전과 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에나멜 선을 벗겨서 건전지에 연결합니다. 자, 어떨까요? 네, 붙었습니다. 전지의 전류에 의해 전자석이 됐던 것입니다. 철심의 에나멜 선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전자석의 힘은 강해집니다. 여기에 코일과 철봉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붙이면 전자석이 될까요? 전지에 연결합니다. 과연 못이 붙을까요? 붙었군요. 역시 전자석이 됐습니다.
철심 주위에 코일이 있으면 전자석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전류가 흐르는 동안만 자석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철심을 뽑고 코일만으로 전류를 통하게 하면 못이 붙을까요? 붙지 않는군요. 전혀 붙지 않습니다. 네, 못을 빨아들이는군요. 코일에는 자석에 힘이 없습니다. 코일 주위에 철가루를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자장이 생깁니다. 코일 가까이에 방위자침을 두고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방위자침 바늘이 흔들립니다. 이 실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자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자석의 철심은 전류가 코일에 흘렀을 때 코일에 자장이 생기기 때문에 자화되어 자석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류의 자기작용이라 합니다. 전자석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지 한 개로 강한 작용을 하는 전자석입니다. 중심 주위에 코일 다발이 보이는군요. 전원은 건전지 한 개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매달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자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성체가 활용되는 예, 이제 금방 전자석을 공부했고요. 자, 여기 강자성체를 집어넣으면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더 세진다라는 거예요. 강자성체를 집어넣더니, 자, 그 다음 또 다른 게 이제 뭐냐면은 영구자석.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자석이라고 부르는 것을 영구자석인데 강자성체로 되어 있고요. 자석 물질의 외부에 강한 자기장을 가하면은 그 자기장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걸 영구자석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 자기부상 열차는 이제 초전도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초전도체를 영하 160도 이하까지 이렇게 내릴 때만 초전도현상이 나거든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금 초전도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액체 질소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잠깐만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또 온도가 높아지면 초전도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자기부상 열차를 그런 것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달리다가 바로 초전도성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부상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고 하는 게 꼭 초전도체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발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직 현재는 초전도로 가는 게, 초전도 현상으로 뜨는 게 아니에요. 자기부상은.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차 바닥에 코일로 된 모터하고 선로에 전자석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모터와 레일이 서로 당기는 거예요. 이제 뜨는 것 말고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자석의 힘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기차 철목은 그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것하고 그것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서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차에도 전자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열차 바닥과 코일 사이에 서로 자기력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갔다, 브레이크 잡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터와 레일이 당기고 밀고 당기면서 진행합니다. 자, 도난 경보기는 강자성체로 그 전자석 안쪽에 강자성체. 자, 그러면 도난 경보기는 문이 열리면 1차 회로가 어떻게 돼요? 차단이 돼요.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금속 막대가 분리되면서 2차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서 종이 울리게끔, 경보를 발생하게끔 따르릉 하고 이렇게 울리게끔 해놨다. 도난 경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석은 솔레노이드 내부에 강자성체를 넣고 전류를 흘려보내서 만드는 거고요. 영구자석과 달리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띠고요.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어요. 자석에 센 자석을 만들었다, 약한 자석을 만들었다, 바로바로.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면은 강 자성체 내의 같은 방향을 갖는 자기 구역이 넓어져서 강한 자기장을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도서관 도난 방지 시스템. 책에 붙어 있는 강 자성체 가뭉 테이프의 원자 자석을 이용하여서 도난 경보를 발생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봤던 거 말이죠. 자, 그다음 이제 고무 자석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구역이 여러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어서 뒷면의 N극과 S극이 모두 배열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장은 이렇게 원형 전류처럼, 아니 직선 도선에서 보면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야 되잖아요. 자, 동심원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N극과 S극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정 간격 동안. 그래서 자기 구역이 여러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어서 뒷면에 N극과 S극이 모두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달라붙게끔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고무자석. 자, 그 다음 수많은 자석 조각이 반대 방향으로 좁게 배열되어 있어서 자기장이 부분적으로 반대 방향을 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죠. 다시 여기서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자기장이 이렇게 계속. 자, 그 다음에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되죠.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또 여기서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자기장이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죠.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냐면은 N극, S극, N극, S극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읽기 쓰기가 돼요.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때 자기장이 이렇게 강자성체로 만드니까 잔류자기가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0일 때 S극, 1일 때 N극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뭐 N극, S극이 막 배열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정보를 지워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강한 자석에다가 노출시키면 자기장에다가 흐트러져 버리겠죠. 그러면은 하나도 안 읽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헤드에 전류가 흐르면 그때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자기장에서 디스크 자기화되면서 정보가 기록이 된다. 하드디스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물질마다 서로 다른 자성을 갖는 까닭은 뭘까요? 원자 내부의 전자 배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자 자석 또는 자기 구역의 방향에 의한 자기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4쪽까지 다 끝났고, 개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물질 속의 자기 구역이 넓어지면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강하게 자기화되는 거 강자성체다 그랬고, 자, 그 다음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자성을 나타내지 않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만 원자 자석들이 부분적으로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약하게 자기화되는 거 상자성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물질 내 원자 자석들에 의한 총 자기장이 0이 되어서 자성이 없는 상태예요. 원자 자체가 자성이 0이에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원자 자석들의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돼요. 그래서 우리 자연 세계에서 보면은요, 이런 걸 보면은 변화하는 것을 자연이 거부해요. 거부. 갑자기 자기장이 오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이 변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오지 마, 이렇게 침투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걸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 내용을 마치고요. 잠시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125쪽에 나와 있습니다. 125쪽에. 자, 초전도체 꼭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은 영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체는 반자성체다 그랬죠. 반자성체. 그 다음에 초전도체에서 마이스너 효과.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운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저항이 작다는 것과 저항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초전도체가 과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점이죠. 초전도체는 보통의 물질과는 매우 다른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저항이 없어서 열을 내지 않고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기술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초전도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